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및 정치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푸틴에게 폴란드군의 1급 비밀 지도를 보여줬다는 기습 행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이므로 폴란드의 행동은 푸틴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전투 무기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긴박한 상황에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공유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다음은 동영상 내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민간 군사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동쪽의 나토 회원국들은 그들의 존재가 지역 내에서 큰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언론에 따르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폴란드군이 1사단에서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를 가지고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폴란드군이 벨라루스 러시아 연방의 국경에 근접하게 배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를 러시아의 동료에게 제시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폴란드군 중 한 부대가 브레스트에서 약 40km 떨어져 있으며 다른 부대는 후로드노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에 따르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나누고 그 서부 지역을 통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르면 벨라루스에 주둔 중인 민간 군사 바그너 그룹은 벨라루스 정부를 우려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를 방문하려고 하며 그곳을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중심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국경보호기관은 7월 22일 현재 벨라루스에 약 5,000명의 민간 군사 바그너 그룹이 주둔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초 폴란드군 총참모부는 12사단과 17사단으로부터 약 1,000명의 군인과 200여 대의 장비를 이 지역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7월 21일 폴란드 당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마토의 지원 아래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과 벨라루스 전역을 포함한 이 지역을 개별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동맹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외국 정보기관의 국장인 세르게이 나리슈키는 폴란드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안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서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자군을 이 지역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리슈킨에 따르면 폴란드 당국은 서부 우크라이나의 실패가 언젠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며 서서히 이 지역으로 군사 지원을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벨라루스와 러시아 연방의 일부인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어떤 적대 행위든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이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아직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폴란드는 벨라루스 국경을 넘으려는 이주자들의 증가를 목격했습니다. 폴란드 국경 경비국은 7월 7일에는 모로코, 인도, 에티오피아 시민들을 포함하여 200여 명의 불법 이주자들이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폴란드는 2021년 이후로 벨라루스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불법 이주자로 취급하여 국경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더욱 긴장되는 가운데 푸틴은 폴란드 군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심지어 러시아와 폴란드 간의 미래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많은 사람들의 예측보다 훨씬 어려웠으며 서방이 제공한 매우 현대적인 무기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남쪽 전선의 숲속에 숨어있는 한 우크라이나 젊은 병사가 지난달에 시작된 대규모 총반격에서 러시아의 지뢰 영역을 처음 공격하는 기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9세 병사는 첫날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다린 끝에 우크라이나는 6월 초에 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가 몇 달 동안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한 것을 목격한 후 우크라이나에게 어려운 시간이 될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작년 9월 우크라이나의 갑작스러운 공격과 같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아도 서구 국가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현재보다 더 나아지고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기대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새로운 무기와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기대되는 장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생산된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이며 이는 보병이 위험한 지형과 빈곤한 지역을 넘어서도록 돕는 중요한 보충 수단입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19세의 병사는 몇 달 전에 독일에서 미국의 빠른 훈련을 받았으며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함께 복잡하고 민첩한 전투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병사들의 부대인 47기계화 보병연대는 미국이 전달할 것으로 약속한 200대 중 미국으로부터 M2 브래들리를 받은 유일한 우크라이나 부대입니다. 러시아의 첫 반격날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남쪽으로 진군하여 모스크바의 방어선을 꿰뚫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6개월 된 구조견처럼 보호장갑 차량들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이 차량들은 두꺼운 방탄갑과 강력한 기관총 및 미사일로 무장되어 있으며 브래들리에서는 밤시야 능력을 제공하여 병사들에게 로켓을 명령할 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자전거 폭탄과 깊숙한 지하실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포병은 지역 내에서 폭탄 제거를 위해 파견된 차량들을 파괴했습니다. 남쪽으로의 공격 방향은 반격에서 예상하기 쉬운 방향으로 우크라이나 연대는 모스크바 방어선을 꿰뚫기로 선택했으며 남쪽으로 진군하며 러시아가 통제하는 크림과 돈바스를 연결하는 도로 다리를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대는 독립적인 제25 독감 대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에 주둔지를 마련하여 거대한 지도들로 꽉 찬 전투 위치를 나타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투 위치를 표시하는 전초 지휘소를 설치했습니다. 컴퓨터 스크린은 무인기에서 보고 오는 보고서를 통해 전투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무인기에서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용합니다. 무인기로 볼 때 탱크 장악과 폭격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평야는 텅 비었습니다. 반대편의 수포 위치에서는 적군 병력이 돌발 구덩이 안에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에서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있는 줄기나무를 우크라이나 병사는 300m 거리를 가리키기 위해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가리킵니다. 이들은 적군이 있는 돌발 구덩이로 돌파해야 했으며 상대방은 더 많은 총기, 더 많은 탄약, 그리고 더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러시아 군과의 전쟁에서 이 땅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려움과 시험에 직면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은 여전히 인내와 결의를 갖고 고향을 보호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인들과 관련 정보에 따르면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두다 대통령은 새만금 회의센터를 방문하고 국내 기업가들과 만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의 가장 두드러진 점 중 하나는 폴란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회할 가능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에 폴란드를 방문하고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은 앞서 이루어진 만남으로부터 겨우 한 달 만에 이뤄지며 두 국가 간 관계에 많은 기대를 보여줍니다. 이번 방문에 다른 주목할 만한 문제 중 하나는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작전 공격기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48대, 전차 현대, 로템의 K-1000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주포, K9 648대를 수입하는 계약을 작년에 체결했습니다. 첫 수출 계약은 작년 8월에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그리고 FA-50 작전 공격기 48대를 포함하여 체결되었습니다. 현재 두 번째 국방 수출 계약에 대한 협상이 다양한 내용과 함께 진행 중이며 현지에서의 기술 지원 및 생산, 그리고 물품 구매에 대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 계약에 따른 예상 수출 금액은 K 전차 820대와 K9 자주포 360대를 포함하여 약 3조 원이며 협상은 구매 가격과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두다 대통령의 방문은 폴란드와 한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국 국방 기업들이 두 번째 수출 계약 협상에서 동기를 얻게 된다면 이는 두 국가 간 관계에 중대한 돌파구가 될 것이며 이 분야의 강력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의 긴장 상태 때문에 한국이 폴란드로 무기 수출 과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즉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